내란 속에 윤석열을 대놓고 옹호하는 언론 적폐들이 언론계 내부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끝장내자! 안녕하십니까? 거창 방송입니다. 어제 15일 거창 비상행동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창 군민들을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불법과 폭력 선동이 정당화되는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여 개최된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와 동시에 포고령을 발표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언론과 출판물은 계엄 당국의 엄격한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 앞에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는 시민들이 있었으며 헬기를 타고 투입된 특수요원들을 저지하는 용감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함으로써 가까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정치 세력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폭동을 국민들의 저항권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파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지기현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기존의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처음 적용된 사례로 기존 법원의 관례와 상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된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를 구속기간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기현 판사는 구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240시간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기현 판사가 2022년에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 주석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의 변화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러한 사법부의 논란이 있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전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 검찰총장은 이를 거부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에 모든 권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국제적 민주주의 평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며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수 하락으로 인해 한국은 민주주의 후퇴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최상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분류된 곳은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조치, 성평등 후퇴,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점점 위험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의 다수 정치인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맞잡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정당화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법이 정당화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가? 이 중대한 선택이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거창방송이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대놓고 옹호하는 언론 적폐들이 언론계 내부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